자, 보십시오. 오늘 2026년 1월 23일 종로 귀금속 거래 소매가 기준 순금 한돈 3.75g에 정확히 102만 4천 원 찍혔습니다. 미쳤다. 거품이다. 꼭지다. 라고 욕하던 그 순간에도 차트는 비웃듯이 계속 뚫고 올라왔습니다. 30만 원 할 때 비싸다고 안 사고 70만 원 할 때 거품이라며 안 샀죠? 불과 5에서 6년 전만 해도 30만 원이면 한돈을 샀는데 이젠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내밀어도 10원짜리 동전만 한금 조각 하나 겨우 받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금값이 너무 올랐다. 틀렸습니다. 완벽한 착각입니다. 금이 비싸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종이 돈, 여름날 아스팔트 위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라는 거대 고래들은 달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친 듯이 금을 창고에 쟁여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화폐라는 게 사실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신용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특히 대한민국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제 금값은 달러로 오르는데 우리 원화 가치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우리는 앉아서 2배로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아니면 대출이자 갚기도 벅찬데 그냥 구경만 해야 하나? 월가는 이미 2026년 말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 7,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까지 갈 거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한 돈에 150만 원 우스워진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단순히 금 사라는 약 파는 영상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의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지, 그리고 이 미친 인플레이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생존 공식을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저나 여러분이 금은방 가서 돌반지 몇 개 산다고 국제 금 시세가 춤을 출까요? 천만에요. 지금 금값을 끌어올리는 진짜 주범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그것도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말이죠. 중국인민은행, 러시아, 폴란드, 인도, 이 나라 중앙은행들이 작정한 듯이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사들인 금이 무려 1,000톤이 넘습니다. 1,000톤? 감이 안 오시죠? 덤프트럭 100대를 꽉 채운 분량입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달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다가 미국의 금융 제재로 달러 자산 동결되는 거 전 세계가 봤거든요.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나는 거죠. 아, 나도 미국한테 찍히면 내 달러가 휴지 조각 되겠구나. 그래서 달러를 팔아치우고 절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실물 금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빚이 얼만지 아십니까? 35조 달러가 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4경원이 넘어요.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죠? 돈을 찍어서 갚습니다. 그럼 달러 가치는요? 똥값이 되는 겁니다. 똑똑한 중앙은행들은 이미 침몰하는 달러 배에서 탈출하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 단위의 고래들이 입을 벌리고 다 삼켜버리니 시장에 남는 금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금을 캐는 비용은요. 인건비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환경 규제 때문에 채굴 비용은 계속 오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말라간다. 경제학 원론 1페이지 아닙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거품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수급 불균형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대만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미사일 쏘고 폭탄 터지면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비트코인? 주식? 아니요. 전쟁통에 전기가 끊겨도 인터넷이 끊겨도 유일하게 빵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자산.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검증된 유일한 돈. 바로 금을 찾습니다.
자, 이제 보이십니까? 지금의 상승세는 단순한 투기 바람이 아닙니다.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금값 상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오르는데 왜 유독 한국 사람인 우리한테만 이 금값이 더 가혹하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지금 쌍펀치를 맞고 있거든요. 국제 시세가 오르는 펀치 한 방, 그리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또 다른 놈. 바로 1,500원을 가까이 다가가는 미친 환율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삭제되는 마법. 환율의 배신. 다음 챕터에서 이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금을 산다는 것. 이건 단순히 금 시세만 보면 안 됩니다. 잔인한 곱셈 공식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국제금값 곱하기 환율입니다. 국제금값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즉, 금값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금값도 미친 듯이 오르는데 환율까지 1,500원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더블 악재, 아니 더블 멀티플로 가격이 튀어 오르는 겁니다.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까요? 만약 환율이 예전처럼 1,100원대였다면 지금 국제 시세가 똑같아도 금값은 70만 원대였을 겁니다. 앉은 자리에서 30만 원을 도둑 맞은 셈입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우리에게 보내는 청구서입니다. 환율 좀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요? 꿈 깨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경제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여전하고 수출 경쟁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 팔고 떠나고 있어요. 원화 가치가 오를 모멘텀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달러도 안전자산, 금도 안전자산입니다. 반면 우리 원화는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위험자산 취급을 받습니다.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돈 중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억울한 겁니다. 미국 사람은 금값이 10% 오르면 10%만 더 내면 되지만 우리는 환율 때문에 20%, 30%를 더 내야 합니다. 월급은 원화로 받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여러분의 월급 인상 속도보다 빠릅니다. 아무리 저축을 해도 자산 가격이 도망가는 속도를 못 따라잡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금 차트를 보십시오. 국제 시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이건 금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원화가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 재산이 원화라는 구멍난 배와 함께 침몰하지 않게 해주는 구명조끼입니다. 자, 원리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원화 가치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지금 100만 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고점 아니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어깨쯤 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월가의 진짜 고수들은 비웃습니다. 어깨? 이제 무릎인데?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들이 보고 있는 미래의 금값은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게다가 아직 진짜 휘발유는 붙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초대형 호재가 대기 중이거든요. 다음 챕터에서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금값, 지금까지 많이 올랐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발목에 금리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렸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이 모래주머니가 끊어집니다.
금은 이자가 없죠.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금의 독주를 막을 경쟁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실질 금리 하락. 이게 금값 폭등의 진짜 스위치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08년, 2020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처박힐 때마다 금값은 2배, 3배 튀었습니다. 월가의 포식자 골드만삭스가 최근 리포트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Go for gold. 금으로 가라.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그들 눈엔 세일 기간입니다. 역대 최고가라 너무 비싸다? 이건 명목 가격의 착시입니다. 1980년 5.1 쇼크 때 금값을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온스당 3,000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짜장면 값 500원 하던 시절과 8,000원 하는 지금의 100만 원이 같습니까? 물가 상승분을 빼고 보면 금값은 이제 겨우 전고점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컵 앤 핸들이라는 거대한 상승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저 상한을 뚫었다는 건 위에 천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구간에 진입한 거죠. 게다가 금은 돈일 뿐만 아니라 필수 원자재입니다. AI 서버, 전기차, 우주선, 첨단 산업에 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반도체 만들 금도 부족한데 광산에서는 금이 안 나옵니다. 피크 골드설, 즉 지구상의 채굴 가능한 금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분석가들은 2030년까지 금값이 7,000달러, 원화로는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미친 소리 같나요? 비트코인 100만 원 할 때 누가 사냐고 비웃던 사람들, 1억 넘어가니 뭐라 합니까? 그때 살걸. 역사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는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돈의 가치는 휴지가 되고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발하는 대전환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은 박살나고 부동산은 얼어붙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동아줄, 그게 바로 금입니다. 부자들의 금고엔 항상 금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을 내려고 금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맨몸으로 이 폭풍우를 맞으려 하십니까? 물론 빚내서 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전 재산 몰빵하라는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지성 매수는 필패입니다.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춥니다. 공격수, 주식만 있으면 뭐합니까? 수비수, 금이 없으면 골 먹히고 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 딱 정해드립니다. 자, 흥분 가라앉히십시오. 당장 금은빵 달려가야지 하시는 분들 잠깐 멈추세요. 무작정 달려가면 세공비에 부가세에 수수료까지 떼이고 시작부터 마이너스 15%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목적을 확실히 하세요. 목걸이, 반지? 그건 장신구지 투자가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원한다면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는 KRX 금시장이 답입니다. 부가세 없고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가장 싸게 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둘째, 보험용이라면 실물을 사세요. 전쟁 나고 전기 끊겼는데 증권앱 들이밀 겁니까? 진짜 위기 대비용이라면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골드바를 사서 집에 짱 박아두는 게 맞습니다.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권을 사는 비용입니다.
셋째, 10% 룰을 지키세요. 전 재산 몰빵 도박입니다. 자산의 딱 5%에서 10%만 금으로 바꾸세요. 이 정도만 있어도 인플레이션 파도로부터 여러분의 배가 뒤집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타이밍을 재지 마세요. 내일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영영 못 삽니다. 그냥 월급 날마다 적금 붓듯이 기계적으로 조금씩 사 모으십시오. 분할 매수만이 변동성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은 주식처럼 대박 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중한 노동의 대가가 종이돈의 타락으로 인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한 구매력 보존의 수단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고 1차 대전이 터지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도 5,000년 동안 살아남은 유일한 돈은 금뿐이었습니다. 한 돈 100만 원. 비싸 보이죠? 10년 뒤에 후배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겁니다. 선배님, 엄마, 아빠, 그때 100만 원일 때 왜 안 사셨어요? 완전 세일이었는데. 종이돈은 탑니다. 녹습니다. 하지만 금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를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불타는 종이입니까? 영원한 금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민감하고 재밌는 문제, 그래서 금을 어떻게 사야 될까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모든 것을 아는 남자 모아남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